오랜 시간, 가족이란 한국인에게 있어 단순한 혈육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가족은 곧 나의 정체성이었고 삶을 지탱하는 울타리였습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은 그 가족을 앗아갔습니다. 헤어져 산산이 흩어진 가족, 대한민국의 비극, 이산가족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0년, 그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30년 세월을 넘어 눈물의 상봉을 이루어낸 것은 바로 KBS의 생방송 이산가족 찾기. 그것은 기쁨과 슬픔, 함성과 통곡이 함께하는 하나의 드라마였습니다.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30년 이산의 아픔이 쏟아지던 그날의 방송. 그때 온 대한민국이 함께 울었습니다. KBS 프로그램 아침마당의 생방송 현장입니다. 네, 주말에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예,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예. 아침마당은 지난 1991년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KBS의 대표적인 아침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20여 년 남짓하지만 그 역사는 훨씬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침마당의 전신으로 1980년대에 방송이 됐던 스튜디오 830. 스튜디오 830의 제작진들은 6.25 전쟁 발발 33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방송을 준비합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아직도 내 가족을 못 찾았소. 단순한 6.25 특집으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곧 온 대한민국을 눈물과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며 세계인들의 이목을 서울로 집중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방송 이산가족 찾기의 시작이었습니다. 1983년 6월 30일 대한민국 방송사의 길이 남을 프로그램 하나가 방송됐습니다. 33년이 지나도록 생사를 알 길 없어서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을 혹시나 만날까.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산가족 찾기. 그 혹시나 하는 그 안타까움으로써 이 밤늦게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말 그대로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스튜디오를 빼고 김해온 것은 800명의 이산가족들. 그때까지만 해도 생방송 이산가족 찾기는 한국전쟁 30주년을 맞아 기획된 일회성 특집에 불과했습니다. 저분이 찾는 분, 내가 아는 분인데 네.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 80년대 들어가지고 텔레비전에도 국민 관심이 증폭이 되고 누구나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때문에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제대로만 한다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요체는 찾는 사람이 방송을 쭉 나가고 난 뒤에 그게 맞는 사람이 와서 서로 확인을 하고 가족임을 확인할 때 벌어지는 극적인 장면은 어떤 드라마보다 더 훨씬 감동을 줄 것이다. 말씀드리는 순간 그 상봉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잠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셨군요. 네, 대단히 아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극적인 상봉은 첫 방송이 전파를 타자마자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봉의 주인공은 피난길에 헤어진 사촌 자매였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저 대구로 갈까요? 네. 아까부터 기다리신 분이 지금 네트워크 방송으로 전국을 동시에 연결하자 화면으로 만나는 TV 상봉도 이루어졌습니다. 찾아오신 이화자 씨가 계시거든요. 네네. 저희가 자리에 모실게요. 네네. 네네. 이쪽으로 오세요. 얼굴을 보시면은 금방 모르시죠? 네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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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네. 예. 언니라요. 예. 너 지금 몇 살이지? 나이 어떻게 몰라요. 예. 예. 너 지금 저 6.25 때 어디서 살았지? 6.25 때 저 미알 있는 데서 살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너 그러면 저기 고아원에 예. 어디 있었니? 과학원에 처음에는요. 응. 저 동대문 시장 안에 어디 있었지 싶습니다. 맞아. 그리고서 그래. 야, 너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너를 찾으려고. 거기 갔더니 자, 네가 좀 고정하시고. 상봉은 본물 터지듯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미 예정된 방송 시간을 훌쩍 넘기고 난 후였습니다. 걔도 너 때문에 얼마나 허탈했다고 내가. 긴 밤에 이걸 1시간 반에 끝내려고 해다 끝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시 넘었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 새벽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못 견뎌낸다. 거기다 우린 또 아침 방송을 또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사정을 해가지고 내일도 그럼 한다. 이렇게 결정도를 봐가지고 그렇게 이제 멘트를 했죠. 내일도 한답니다. 그러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일이 아니라 모레도 할 것 같다. 강릉방송에서 유영자 씨를 찾으시는 이처럼 내용을 빨리 보시고 많은 지금 상봉이 오셨어요.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있는데요. 텔레비전의 힘이었습니다. 네. 나오셨군요. 지금 서울의 서울과 유영자 씨가 강릉에서 나와 대기하던 계시고요. 자매는 아, 한마디 말 없이도 화면을 통해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벌써 화면을 보시고 네. 울고 계세요. 얼굴을 알아보셨나 보죠? 말씀을 나눠보세요. 예. 말씀을 나눠보세요. 첫날 방송은 새벽 2시 30분이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7월 1일 방송 이틀째 KBSN 접수를 원하는 이산 가족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이산 가족들은 무작정 KBS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KBS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애써 잊고 살고자 했던 전쟁의 상처. 이산의 아픔은 방송을 계기로 그렇게 터져나왔습니다. 그 이산가족이라고는 우리에게 우리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민족적 6.25라고 하는 그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환기시켰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뭐보다 가족이나 민족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다고 하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었고요. 그 뜨거웠던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이들이 바로 이 두 진행자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붙이고 또 붙이고 해서 보니까 선생님 저기 처마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7개까지만 못 붙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쪽 스튜디오가 두 사람은 이 스튜디오에서 138일간의 생방송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산가족 할 때하고 지금하고 이 좌석 수는 똑같아요. 올라오세요, 선생님.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 이 스튜디오를 눈물과 감격으로 채웠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30년이 흘렀지만 두 사람에게 그때는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지금 보면 그때 이제 방송이 점점 그 진행이 될 때 그 당시 한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한 분 한 분의 역사, 가족사가 이걸 전부 만약에 책으로 쓴다면 100년이 걸려도 쓸 수가 없을 거라고. 예, 전쟁이 남긴 상처라는 게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가 됐던 생방송 이산가족 찾기. 하지만 처음 아침 방송으로 나갔을 때만 해도 반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산 가족을 찾아주자는 이번 기획에 누구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진 것은 당시 이원홍 KBS 사장이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생방송으로 가장 힘든 것은 제작진이었습니다. 두세 개 팀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짧게는 하루 4시간, 길게는 19시간 연속 생방송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같이 기획했던 이완군 당시 프로듀서조차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습니다. 처음에 기획하면서는 다만 몇 분이라도, 한 5분이라도, 한 10분이라도 찾아드리면은 우리 방송은 소임을 다 할 수 있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방송을 통해서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상상은 못했죠. 그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자료와 방송 큐시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제작 일정에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일이 없었다는 그때의 방송. 요 표를 만들어서 이제 덕분에 138일간의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방송 사고도 없었습니다. 이건 내가 쓴 글씨는 아니에요. 내 글씨는 아니에요. 이연홍 KBS 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방송 관련 간부들이 공개월 제 연출석 뒤로 다 와 계셨습니다. 와서 그 자리에서 보고 첫날부터 꼭 나가야 할 뉴스라든지 나가야 할 방송이 뭔지를 그 자리에서 같이 사장님까지 있는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그냥 결정을 해갔지.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전부 그 자리에 와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밤을 계속해서 새더라도 피곤한 줄 몰랐고 저도 136일 동안 하루에 한 2시간씩 잤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누이 동생 누이도 아버지 엄마 살아있어. 길게는 19시간의 연속 생방송을 가능케 만든 것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산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만드는 제작진도 스튜디오의 진행자도 보는 국민들도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가족을 상봉하고 나서 정말 뭐 스튜디오를 뒹굴고 통곡을 하고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온 국민이 다 울었었는데 초여름 KBS 앞 여의도 공원엔 녹음이 짙어갑니다. 이젠 시민들의 쉼터가 된 여의도 공원은 83년 당시만 해도 큰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엔 가족을 찾는 벽보가 빈틈없이 붙어 있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지 못한 사람들은 KBS 앞 광장에 사연을 적어 붙였습니다. 혹시 그 속에 내가 찾는 가족이 있을까? 이산 가족들이 몰려들면서 광장은 또 하나의 상봉 장소가 됐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띄기 위한 애타는 노력들도 이어졌습니다. 파리 해방직구에 상파선이 막히는 바람에 나는 빨개 여성방맹을 했기 때문에 언니들이 나는 안 나온 줄 알고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경남도 원산에서 첩보 활동을 하던 저의 부친이 이제 김태희 씨인데요. 그 삼촌 되는 저희 작은아버지 김광희 씨와 그 형 되는 김순철 씨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24시간 KBS 앞에 있어야지. 나 없는 사이에 우리 누나가 왔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대로 식구들이 한 5시간 내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5시간 또 어머니가 나가 있고 5시간 작은아버지가 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릴레이를 했죠. 그래갖고 근데 저 졸음이 와요. 졸음이 오면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우리 누나가 또 와서 찾다가 그냥 가면 어떡하나. 식욕을 결핍했었어. 사실 이제 직장에 나갔는데 직장에 나가서 숙직실에 가서 텔레비만 보고 가지고 뭐 그런 정도로 다 해서 근데 사실 뒤에서 보시는 양반이 더 딱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뭐 기대를 못 해가지고 사실 좀 서운했었지.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만남의 현장. 세계의 이목은 서울로 집중됐습니다. South Korea is using television to reunite families who've been separated for decades as a result of the Korean War. 空前の反響を呼んでいます。30年目の再会のドラマ、その熱い興奮を。 미국 ABC와 NBC, 일본 NHK 등 25개 TV 방송사, 타임즈와 뉴스위크를 비롯한 세계 42개국의 신문과 잡지들이 상봉 소식을 자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만나는 것마다가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아픔을 서로 이해하게 되고, 또 그런 아픔을 이해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해하는 공감대가 커지고, 그때 그 살아있는 그러한 생생한 모습들이 아마 우리들 국민들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어떤 그 국민의 어떤 일체감이나 이런데 커다란 그런 걸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애절하지 않은 사연이 없었고 누구 하나 눈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83년의 여름. 그 여름을 흑백 사진으로 간직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흑백 사진 작가 조임환 씨. 그는 첫날 방송을 보자마자 서울 KBS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날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의무감에서였습니다. 필름은 빛이 발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면요, 하루 종일 이 눈물 수건을 하루 종일 눈물을 닦느라고요. 정말 누가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초상권이다 뭐다 왜 사진을 찍느냐고 하죠.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 제발 나 좀 찍어주세요. 제발 저 좀 찍어주세요. 야, 여기다 보세요. 빼꼼한 자리가 없어요. 그냥 틈만 나면은. 그런데 한 가지는요, 그 위에다가 덧붙이지는 않았어요. 다 그런 매너는 다 우리의 마음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가족을 찾는 마음은 다 같은데. 잘 나왔지? 응? 이렇게 좀 들어. 그는 언젠가 자신의 사진들을 통해 후대 사람들이 뜨거웠던 83년의 여름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 시는 달동이 같이 이 세상. 가족을 찾고자 KBS 앞에 벽보를 내걸었던 사람만 10만여 명 가까이. KBS 앞에 걸린 것은 수십 년 세월에도 버리지 못했던 희망이었습니다. KBS 본관 앞 광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83년 6월, 이곳은 이산의 아픔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전쟁과 분단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눈물과 한숨, 함성과 감격이 교차했던 138일. KBS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통해서 모두 1189명이 혈육상봉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0년. 온 대한민국을 울렸던 사연의 주인공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6566번 김정혜 씨. 제주도에 사는 허현옥 씨 역시 방송을 보자마자 접수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오빠를 찾고 있습니다. 먼저 대전 방송국 나와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대전 19번 허현철 씨가 나와 계십니다. 네. 동생은 4살 때 헤어진 오빠를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네네. 지금 저 6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은 양녀로 들어간 후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두 분 확인하게 말이죠. 마이크 네. 좀 대주시죠.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헤어지실 때 어떻게 오빠! 헤어지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헤어지게 저는 고아원에 갖다 놓고 네. 내 동생은 이발소에 그 양자로 보낸다고 글리 갔는데 네. 제가 어렸을 적에 몇 번이고 찾아봤는데 연락이 안 닿습니다. 이 연옥이를 지금 저 이전 씨는 허현철, 허현옥 남매의 만남은 많은 상봉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사람을 울린 만남이었습니다. 헤어지게 만들었어 왜? 몇 번째인지는 몰라도 한 4, 5일 뒤에 그 대전의 허현철, 그리고 제주의 허현옥 남매가 만나서 서로 확인하고 그래서 남매가 맞다는 걸 서로 알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정말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생의 진짜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네 동생 이름이 현옥이야, 현옥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현옥이라고. 이름도 모르고 김씨가 아니야, 허씨란 말이야. 알아야지 이름은. 피부치 하나 없는 고아로 살아야 했던 30년. 이름도 성도 모른 채 어딘가 있을 오빠를 찾아 헤매야 했던 그들의 사연은 온 대한민국을 울렸습니다.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연출자가 울면은 모두가 다 그냥 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출자는 못 울지요. 우리가 진즉에 찾게끔 또는 만나게끔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못 만나게 하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죠. 방송이 끝난 직후 현옥 씨는 곧바로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30년간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한테 전화해줘? 오냐? 부모가 있어야 전하지. 우리 미정이 어디 하나 보자. 어디 보자. 부모다 부모. 부모야 부모. 그렇게 남매는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30년. 동생을 껴안고 절규했던 현철 씨는 1년에 몇 번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상봉 이후 농사로 바쁜 여동생을 대신해 오빠인 현철 씨가 자주 제주도를 찾습니다. 머리를 파마했어? 누가 파마했어요? 어디서 봐.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통곡했던 현옥 씨 역시 이제 손주 넷을 본 할머니가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니 농사를 많이 지니 연골이 아프지. 아빠도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해야지. 지팡이 짚고라도 해야지 안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인조뼈로 가를 수 있는 방법하고 뭐 자가 더 일찍 와가지고 이리 걸른 같은 거 돌 치우는 거 가서 도와주시지. 이제서 오고 있어야죠. 내일 내일 뭐 할 일이 뭐 있어 내일. 몰라 여기서는 쑥대나무 왜 저기 밀감나무 저기도 많이 있잖아. 밀감나무 이렇게 세워줘. 30년 세월을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듯 현철 씨의 동생 사랑은 극진합니다. 저기 뭐냐
오늘도 마늘 수확을 앞둔 동생의 무릎이 걱정돼서 제주도로 왔습니다. 그때 분야 진짜로 마음을 심고 갔어. 그러니까 허현옥이 아닌 김정혜로 살아갈 때도 사는 것이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비행기표가 얼만데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오빠 동생으로 이렇게 손잡고 가면 아이고 저 사람들은 오빠 동생 있으니까 손잡고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혹시 우리 오빠가 아닌가 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대로 뭐 사는 거지 뭐.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고 그런 대로 한 세상 살다가 한 번은 만나겠지 하고 또 사는 거지 뭐. 남매는 피난길에 부모님과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빠 현철 씨는 대전 고아원에, 동생 현옥 씨는 이발소에 맡겨지면서 서로 기약 없는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보육원에 있을 적에 저는 그 기도를 전쟁은 그 누구보다 부모 잃은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가혹했습니다. 진짜로 혼자서 초라하게 앉아서 부르는 노래예요. 네. 그 노래 왜 그렇게 많이 부르셨던 거예요? 부모 생각이지 뭐. 부모 생각이지. 어머니 한번 들려주만 해주세요. 따분 자야 너의 울면서 대가니 우리 엄마 산소 앞에 젖 먹으러 간단다. 힘든 고아원 생활 속에서도 현옥 씨를 버티게 해준 것은 어딘가에서 자신을 찾고 있을 오빠의 존재였습니다. 가자도 싫어 사가도 싫어 나는 갈 테야. 아이고 이제는 나도 오빠가 있구나 이제 찾았구나 얼마나 기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아유, 내가 저기 우리 아저씨한테도 이제 나한테도 오빠도 있고 성도 있고 이름도 있다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진짜로 행복해요. 고창엔 요즘 오디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금순 씨 역시 83년도에 상봉 가족 중 한 사람입니다. 네? 누구세요? 전쟁통에 헤어진 자매는 첫 만남에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하겠는가랑 보세요. 얼굴이 닮았는가 지들도록 봐달라고 하시는데 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 어머님, 아버님 성함도 말씀해보시고 고향도 한번 말씀해보세요. 언니인가 몰라.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식구요 언니. 응? 예전 이름인가 보죠? 긴 세월을 거슬러 기억을 불러낸 것은 요시코라는 일본식 이름이었습니다. 방송 시작 한 달 보름, 딱 5,000번째 상봉이었습니다. 여러분 5,000번째입니다. 5,000번째 상봉. 나를 볼 때 우리 언니가 그냥 벌써 기절해갖고 딱 떨어서 눈 감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기절한지도 모르고 막 언니 막 털잡고 울기만 하고. 자매는 반갑다, 미안하다 말도 건네지 못하고 그저 쓰러져 울기만 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북받친 것은 가족 없이 살아온 그간의 서름이었습니다. 한 번에 그럽디다. 나는 처형도 없고 처갓집 식구가 아무도 없다고. 그거 좀 거시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팍 울었어. 울면서 지금도 늦지 않은 게 처갓집 있는 데로 장계 가라고 그랬어. 내가 가라 했어. 가서 나는 혼자 이거 살다가 그냥 거식을 난 게 그런 사람한테 장계 가서 호환시켜 살으라고. 그때 한 번 그러고는 다시는 그런 소리를 안 해. 그때 내가 한 번 못을 박아놓은 게 그런가 절대 그런 소리 안 해. 이금순 씨 가족은 해방과 함께 일본에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계모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언니가 가출하던 그해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님과 헤어져 고아로 살아온 지 30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갔던 방송에서 그 언니를 찾은 겁니다. 언니. 사는 게 바빠 자주 만나진 못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그냥 짐서 입고 그냥 오직 따야고 일이 암만 바빠도 오라고. 하지만 83년 이후 자매는 서로의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조카가 하고 있는 태권도 도장. 금순 씨가 언니를 만나는 일은 잘해야 1년에 한 번. 그래도 만날 때마다 애틋한 언니입니다. 언니. 언제 오셨어? 오늘 지금 오는. 상봉 이후로도 한동안 언니는 금순 씨만 보면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제 왔어요. 아, 울지 마 이제. 참나 운다고. 동생을 못 만나갖고요. 맨날 달만 쳐다보고 울었어요. 맨날. 그래갖고 너무 울어가지고 맨날 눈이 그냥 이렇게 됐는데 동생 찾고 나서 눈물이 안 나와요. 청소를 해서 걸레를 이렇게 빠는데요. 일본에서 나왔는데 지가 이름이 요시코거든요. 요시코 귀엽고. 근데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눈이 번쩍 뜨갖고는 이렇게 쳐다봤어요. 제가 쳐다보고는 딸이 그때 수간호원이었거든요. 큰딸이 간호원이었는데 막 불렀어요. 전화로 빨리 오라고. 요식구 귀엽고가 나오는 거 보니까 동생이 날 찾고 있다고. 차에 먹었지 이제? 방송이 아니었다면 찾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두 사람이었습니다. 갖다 준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우리 막내딸 여울 때 찍은 거예요. 돈이. 이거 크게 이렇게 해야 돼. 어머니하고 이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우리 외가족 식구들을 한번 찾아보고 만나고서. 익산시. 이제 70을 넘긴 금순 씨 자매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이 상봉한 것처럼 죽기 전 전쟁 당시에 헤어진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이길복. 혹여 살아계시지 않는다 해도 그 소식이라도 듣고픈 것이 자식의 바람. 이산가족 찾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3년 6월 30일) 저녁에 시작된 생방송 이산가족 찾기는 그해 11월 14일 새벽 4시에 그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KBS의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은 그 자체만으로도 방송사에 길이 남을 대단한 기록이었습니다. 총 453시간 45분 동안의 생방송. 동원된 인원만 연 20만 명. 시청률 75%.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헤어진 이산가족을 다시 찾아주자는 기획이나 방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KBS의 이산가족 찾기 방송만이 이처럼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걸까요? 아이고 너무 오랜만입니다. 이곳에서 프로듀서로 일했던 최진근 씨는 은퇴 후 오랜만에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그는 83년 이산가족 찾기 방송의 연출자였습니다. 당시 이산가족 찾기를 연출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방송 기술과 장비가 발전했습니다. 옛날에 83년도에 제가 연출했던 그런 모습하고 지금 여기 들어와 보니까 참으로 많이 바뀌었다. 현재는 매일 전국을 잇는 네트워크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전국 네트워크 방송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주민 주마하고 하면서 했습니까? 예. 첫째는 뭐냐 하면은 어려운 점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송, 이게 대한 경험이 별로 없었다.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정말 이게 우리가 네트워크화 시켜서 전국화 시켰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이것을 통해서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뭐 그런 것. 이 양쪽의 지점은 연결을 쉽게 될 수 있지만은 같은 라인에 있는 지점은 연결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라인을 빼가지고 다시 선로방을 구성해가지고 이쪽 라인을 임시로 가게 해가지고 두 개의 라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마디 불평도 없이 기술진들이 연결시켜줬다는 거. 당시에 KT 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처럼 많은 상봉 가족이 나올 수 있었던 데는 네트워크 방송의 힘이 컸습니다. 전국 9곳을 동시에 연결하는 속도와 현장감, 그것이 생방송 이산가족 찾기 방송의 성공 비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송자 씨 계십니까? 언니가 지금 서울에 막 달려 나오셨어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잘 좀 봐주세요. 한번 잘 좀 보세요. 과연 내 동생인가 아닌가 좀 한번 보세요. 언니가 나오셨네요. 덕분에 멀리서도 서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뒤에 한번 보세요. 이 모녀 역시 TV를 통해 첫 대면을 했습니다. 안순아, 나 엄마 죽은 줄 알았다. 네, 저희 대구예요. 안순아, 엄마 안 죽었네 그래도. 엄마 안 죽었는데 왜 이렇게 안 와? 나 엄마 죽은 줄 알았다. 대구 살아? 나 찾아와야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네 뭐. 엄마 어딨나? 그렇게 무정하냐? TV와 네트워크 기술이 있어 가능한 만남이었습니다. 막 가족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는 모습.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리얼리티죠. 현실감을 갖는 거죠. 피드백이 없다면은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없고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들은 일종의 피드백이거든. 그래서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바로 그것이 전파가 되고 그것이 내 얘기가 되고 바로 우리 이웃의 얘기가 되니까 그것이 이제 전파력이 다른 매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위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눈물과 감동의 드라마를 만든 또 하나의 주인공은 시청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시청률은 70% 이상. 온 국민이 더운 여름밤을 새우며 TV 앞을 지켰습니다. 이곳 인왕시장의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 다 보고 그 시간만 되면 못 와 보고 운이라고 다 운이라고 뭐 그러다 뭐 그렇지. 만나면 그냥 그 만난 거 너무 그냥 또 기뻐서 또 만나니까 그 찾는 사람들 다 찾았으면 좋겠고. 너무 울었지. 나하고는 상관은 없지만은 그 만나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야. 그래서 나도 참 저게 너무 좋은 방송이다 그랬어. 그런 국민들의 관심은 KBS 앞 만남의 광장으로 집결됐습니다. 적십자사와 새마을 분협회에선 5톤 가까운 음료수를 KBS로 실어 날랐고 장거리 공중전화가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온 대한민국의 마음은 모두 같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억수같이 비 오는 날 모포로 갔다가 이산가족들 저 밖에서 떨고 계신다고 갖다 싣고 오시는 분들 승합차에다가 신문지를 잔뜩 갖고 와서 깔고 앉으시라고 갖다 놓는다든가. 그리고 그냥 포장마차 하시는 분인데 하룻밤 가서 돈 버셔야 되는데 오셔가지고 어묵 끓여가지고 다 드시라고 나눠주시고 연세 드신 분들 글씨 모른다고 학생들이 와서 아니면 정말 송혜 스님도 그때 와서 저기 대필해 주셨어요. 철도청 역시 만남의 광장에 직원을 상주시키며 승차권 발급을 지원했습니다. 차표를 또 차표 파는 데 가서 사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그 차장들이 가지고 다니는 책자식 승차권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방송국 현지에 가서 그 이산가족 찾은 사람한테 직원이 찾아가서 직접 발행해 준다는 거, 그것은 지금으로 생각해도 아주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네.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던 아픔과 회한. 그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그해 가장 인기를 끌었던 노래 가운데 하나는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이었습니다. 이산 가족의 아픔을 담은 이 노래는 당시 무명 가수였던 서른도 씨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았죠. 이게 그 잃어버린 30년이나 1983년도에 그 잃어버린 30년 첫 음반이 바로 이 음반입니다. 이때만 해도 얼굴이 좀 주름도 없고 훨씬 이뻤는데 죄송합니다. 그 여의도 공원을 이렇게 꽉 메울 정도로 그 가족을 찾겠다고 이렇게 다니시던 그 모습을 지금 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마 평생 흘려야 할 눈물을 그때 다 흘렸는지 요새 눈물이 잘 안 나와요. 메말랐는지. 그 정도로 뭐 한 3개월간 하루 종일 울었으니까요. 근데 그 만남을 직접 그 현장에 있어 보지 않은 분들은 그 감격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혈육의 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인적 사항을 좀 서로 말씀을 해보세요. 이산 가족의 아픔을 담은 노래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것처럼 국민들은 이산 가족 찾기를 보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웃고 울었습니다. 성건이 무엇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TV 앞으로 불러 모은 것일까요? 처음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이원홍 당시 KBS 사장은 이것이 전쟁의 상처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꾹꾹 눌러놓았던 상처가 방송과 함께 터져나온 겁니다. 국내에서 이산 가족이 된 경우들도 있고 남북으로 이사는 이제 이념의 이산 문제하고도 같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쁜데 그런 가족을 생각할 대체로는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전후 복구하느라고 바빴죠. 또 60년 특히 70년대 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하느라고 다들 그냥 사람들이 산업화 행진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메말라 저런 상황에서 어떤 정의나 관계의 회복이나 어떤 관계의 소중함 같은 것을 이제 부각시켜줘 보아줬고 또 이제 그 현대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들의 어떤 정말 그 이 감정적인 어떤 그 어떤 격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관계나 정의나 어떤 믿음이나 인간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새롭게 이제 깨닫고 1566번 김정혜 씨가 나와 있는데요. 고아원에서 고생하며 자란 남매의 상봉이 그처럼 많은 사람을 울렸던 것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전쟁 고아로 자라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저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헤어지시죠. 오빠! 맨날 나는 이게 헤어지기만 저는 고아원에 갖다 놓고 네. 내 동생은 이발소에 그 양자로 보낸다고 그리 갔는데 네. 너 그러면 저기 고아원에 어디 있었니? 고아원에 처음에는요. 저 동대문 시장 안에 어디 있었지 싶습니다. 맞아. 그리고서 그래. 야, 너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너를 찾으려고. 헤어졌다 다시 만난 이들의 첫 마디는 얼마나 고생했냐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 고단했을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방송국의 아이템으로 전 민족이 정말 뜨거우게 거기 여의도 안 간 사람도 매일매일 텔레비에서 같이 울고 웃었던 기억이잖아요. 그것은 놀라운 카타르시스였다고 할 수 있고. 전쟁을 겪고
전쟁보다 더한 가난을 지나온 우리만이 같이 느낄 수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이산 가족이 아니어도 우린 모두 헤어져 흩어지는 이산의 아픔을 겪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3일 동안 반장 못 자고 영상했습니다. 아이고 방송은 싼맛이. 사실은 어제까지 맨날 악수하고 같이 술 마시고 놀던 사람이 텔레비전 나와서 울면서 수십 년 만에 늙으신 부모를 부둥켜 안는 걸 보거나 또는 애타게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을 볼 때 서로 이산이 아닌 사람도 그들이 바로 내 형제이고 내 이웃이고 내 직장 동료이고 내 친척이었다는 걸 뒤늦게 확연하게 깨닫는 순간들, 뭐 그런 걸 제가 조금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다. 유네스코에선 해마다 세계유산을 등재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에서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말합니다. 특성대로 분류를 하면 자연유산, 문화유산, 그리고 복합유산이 있습니다. 또 세계유산 가운데는 기록유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으로 사라지거나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선 대한민국의 기록 한 가지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KBS의 이산가족 찾기 방송입니다. 얼마 전부터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와 서울역사박물관이 중요한 공동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30년 전의 사진과 영상을 모으는 일. 이들이 같이 찾고 모으는 자료는 바로 KBS 이산가족 찾기 방송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쓰레기통에도 현수막 벽보가 붙어있어요. 30년이나 지난 방송 자료를 다시 모으는 것은 서울시가 생방송 이산가족 찾기 영상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우리 민족의 한 20%가 넘는 이산가족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KBS의 이산가족 찾기 영상물은 이 이산가족 찾기라고 하는 게 우리 민족 공동의 과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고요. 또 이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는 이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큰 기록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은 한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1983년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전쟁의 상처는 미처 아물지 못했던 한국전쟁 30주년의 해. 이제 역사는 생방송 이산가족 찾기로 1983년을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라는 게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밑바탕으로 삼아야 할 그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소위 역사, 그리고 역사를 구성하는 여러 자료,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정리하고 하는 작업이 아주 필수적이고, 특히 이런 영상 기록물은 앞으로의 세대한테는 특히 중요합니다. (1983년이) 이산가족 누구에게나 기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어수가 줄어들어 제대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자 당시 방송 신청을 했던 김광옥 씨는 찾고 싶었던 오빠를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좀 답답했겠어요. 와서 울기만 했어요. 그냥 산에 가서 울고 그냥 혼자 있어 울고 밤낮 그냥 집이 못 잊어가지고 울었어요. 제가 많이. 평생을 품어왔던 그 희망을 이젠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노력할 수가 없지. 어디가 우리 뭐 개인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6.25 때 그 진짜 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 친구들과는 요즘 들어 부쩍 고향 얘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때 생각에는 전부 다 분방 갈 그런 계획으로 왔지 이렇게 60년이 흘릴 줄은 몰랐지.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래요. 우리 생전에 가려면 이번 살아생전 단 한 번만 하루하루 가는 시간이 더욱 초조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우리도 그래 이남도 그렇잖아요. 폭격 살아 있는지 또 서로가 이렇게 그리워는 하는데 만나지 못하고 보낸 세월이 너무 기니까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만날 수 있다면 그날까지 건강하게 그 시간을 좀 기다려줘서 서로가 좀 부둥켜 안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방송 4개월. 눈물과 감격의 소용돌이 속에 한 계절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 나안 죽었죠. 그래 언니 그래 아버지 안에 돌아가셨어. 김봉렬이지 아버지. 그래 김봉렬이 맞아. 애타게 찾던 가족과 만난 이도, 그냥 안타깝게 돌아서야 했던 이도, 또 하나의 이야기를 남기며 방송은 끝이 났습니다. 나하고 강가에서 138일간의 생방송, 10만 건이 넘는 신청, 1180여 가족의 상봉. 방송사에 다시는 찾아보기 힘든 전무후무한 기록이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해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이상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프로그램이다. 근데 그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시청자로서 호응을 해왔던 대한민국 국민, KBS 전 직원이 다 힘을 합쳐서 만든 프로다. 초여름에 시작했던 특집 방송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마침내 11월 14일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초여름이었던 지난 6월 30일에 시작했던 연속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오늘이 꼭 저 숫자를 세어보니까 4개월 15일째 되는 날이고요. 또 저희들이 아직 상봉하지 못한 신청자들의 이름은 적십자로 넘겨 계속 상봉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긴 날짜가 되는군요. 네. 두루마기를 정갈하게 차려고 오신 할아버지 한 분께서 저희들한테 갑자기 큰 절을 하시는 거예요. 두 분 사회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가족을 찾지 못했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KBS 정말 고맙습니다고 큰 절을 하셔서 이렇게 세워드리면서 눈물이 나는데 대본에도 없는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저희 KBS는 결코 이산가족 한 분의 한 분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을 찾아서 상봉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지구촌이라는 말이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질 만큼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세계 곳곳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멀지 않은 이웃에 살고 있으면서도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이산 가족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믿기지 않는 먼 옛날의 이야기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일제강점기를 벗어나자마자 전쟁을 치러야 했고, 전쟁 이후에는 지독한 가난과 싸워야 했던 그 시절은 피부치조차 가슴 속에 묻고 살아야 했던 참 힘겨운 세월들이었습니다. 이 땅의 이산 가족은 12만 8천여 명. 그중 5만여 명은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 7만여 명 가운데 대부분은 7, 80대 이상의 고령자들입니다. 생방송 이산 가족 찾기. 30년 전 온 대한민국을 울렸던 그 드라마는 끝이 났지만 이산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KBS KBS 한국방송